2030 청춘 정치 답은 윤버지다. 네. 윤버지는 이제 윤석열 아버지, 그래서 2030 청춘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또 이거를요, 좌파들이, 그리고 이 뭐라고 할까요? 중도 이 우파들이 막 윤석열 대통령을 돌을 던지기 위해서 윤버지가 아니라 윤버러지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이 고난과 그 다음에 이 수모와 굴욕이 있을지는 알겠지만은 윤버지를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걸 보면 쟤네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무섭기는 무서운가 봅니다. 네, 우리 멘부카님께서 젊은이들은 응답하라. 네, 젊은이들은 다 응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들이죠. 젊은 친구들. 그래서 우리들도 젊은이들과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배희철 변호사, 그 다음에 김계리 변호사가 탄핵 심판 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었죠. 근데 이 신당 창단을, 그러니까 18일 날, 이 금요일 날 했어요. 그래서 신당을 창당한다, 젊은이들과 함께 한다. 그러다가 4시간 만에 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처럼,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너무 이 부담을 주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당 창당에 대한 걸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 많으냐? 자, 4시간이 과연 해프닝일까? 그때 이 뭐 자유대학, 그 다음에 한국 이 청년 한대청 이 조직 이래서 사실은 이제 이 자유대학하고 한대청하고 정당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단체를, 뭐 시민단체 같은 걸 만들 것인가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당을 딱 못 받고 나온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제 구체적이냐, 예를 들자면은 언론, 그러니까 외신까지 포함한 이 언론 단톡방도 이제 만들겠다. 그 다음에 뭐 대변인 뭐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시간 만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너무 부담을 드린다, 이러면서 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이 신당 유보 김계리, 배희철, 뭐 그러면 윤심을 팔은 거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자기네들의 이 실속을 차린 거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배희철 세월호 변호사 좌파고, 또 김계리 변호사는 왜 이렇게 나대냐, 불안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 18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신당, 이거는 윤 대통령한테 너무 부담을 주니까 접겠다 하고 나서, 네, 그 다음 날요, 이런 게 올라왔어요. 윤버지 이러면서, 오른쪽에가 이제 배희철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계리 변호사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얼굴이 이 사진에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머리도 옛날에 이 검찰총장 때 머리로 돌아가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대통령 때 머리도 세우고 그러더니 이제 그렇게 이 모든 것으로 이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만남을 제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크리보 비스타로 2사람을 불러서 저녁을 같이 하자, 이러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김계리 변호사가 보란 듯이 이 사진을 올렸고, 김계리 변호사는 일단은 비캄,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스트롱, 네, 차분하고 강하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3사람의 각오, 이야기, 합의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없이 저 사람들이 그냥 올린 건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을 보는 거지 결코 신당, 윤석열 신당, 윤 어게인 신당을 포기하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요, 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탄핵의 와중에서도 내가 젊은이들의 걔네들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는 아버지, 내가 부모가 되겠다. 내가 뭐 감옥에 갔는데 다 괜찮은데 서부 지원의 청년들 너무 가슴 아프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 윤님께서 제가 모자를 벗었네요. 그러는데 네, 사실은 제가 조금 이래 상황이 좋아졌더라고요. 그 와중에.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또 검사를 이제 이달 말에 받아봐야 되고 이제 5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그동안은요 머리가 이렇게 막 뻣뻣하고 지금도 굉장히 뻣뻣해요. 근데 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쩌다가 손을 이렇게 넣어보면 이제 머리카락이 쫙 부서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요. 제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뭐 그동안은 사실 이제 샴푸만 하고 끝냈는데 요즘은 이제 컨디셔너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헤어 오일도 바르고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암 환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서 모자 한번 벗은 모습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힘을 얻지 않으실까. 정말 전역에도 좀 살아나고 있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네. 이러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시기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21일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형사재판. 이게 이제 내란 수괴죄입니다. 그래서 21일에 형사재판을 받고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이제 대선 경선하는 동안은 조금 우리가 비캄 아주 차분하게 있다가 어떤 한순간에 확 한번 일어나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부른 거는 또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비난을 많이 받은 거죠. 응? 이 윤석열 대통령 말하자면은 이용을 해 먹는다. 김계리하고 네, 베이철이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김계리 변호사는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기도 청춘이니까 불타오르고 있는 거고 다혈질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 성격도 좀 세고 그렇지만은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개몽됐다.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계리 변호사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토로를 한대요. 지금의 이 정치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 그리고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되는데 정말 무섭다 어떤 때. 그리고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가까운 내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철 변호사. 저도 이분이 이제 세월호 변호사고 나는 좌파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은 탄핵을 하는데 베이철, 더구나 세월호 변호사인 베이철이 들어오는 건 이건 뭐야? 스파이로 들어오는 거야? 뭐 내통하러 들어온 거야? 저도 이런 의심을 해봤어요. 그런데 베이철 변호사가 자신의 세월호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국민변호인단 이 연설에서 올라와서 한 게 있는데 한 30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는 본인이 너무 싫고 맞고 그 역할을 했는데 결국은 세월호가 정치화되는 거. 여기에 이제 아주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에 회의적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16일 목요일 이 세월호 11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을 하십니까? 와, 세월호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우려먹고 세월호 그
아이들의 그 생때 같은 어린 아이들의 얼굴이 기억나기보다는 세월호가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그 활동 또 뭐 이런 데서 민주당하고 했던 이런 게 이제 더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세월호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기억식을 하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기억식을 해야지 추모를 하고 기억식을 해야지 잊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유진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쾌하다고 하신 건 뭐죠? 저는 이거는 좀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환길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그럴 거 없다. 그런 일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말하자면은 이 대선도 잘 되기를 바라고 국민의힘이 잘 하기를 바란다. 이러고 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잘라 말하는 듯한 그 뉴스가 나온 뒤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저녁에 김계리와 배희철 변호사를 부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환길 뉴스에서 너무 과도하게 너무 이제 강하게 부정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시기를 노릴 겁니다. 왜? 지금요. 이 국민의힘 경선하면서 뭐들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탈당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또 홍준표가 뭐라고 했어요? 뭐 다 죽은 사람한테 뭐 시체에다가 난도질을 하냐.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시키자고 하는 안철수도 정말 우리가 열받아 죽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시체에 비유한 이 홍준표의 말도 정말 열받죠. 그러니까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이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들 젊음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제 모이고 있는 2030 청춘 정치 기존의 이제 새로운 정치적인 그 세팅 기존의 정당에 대해서는 아주 치를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재명이가 만에 하나라도 이제 정권을 잡게 된다면은 국민의힘은 타협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이 취임식에 가갖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박수치고 이재명하고 이제 이 눈 맞추려고 하고 이제 이럴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은 정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둘 곳이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의 이 한국 정치에서 아이콘, 상징, 하나의 우리가 표상으로 삼을 거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젊은 친구들이 정치적인 이 나라의 애국심 여기에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그걸 우리가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완전히 불씨를 꺼트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가슴 아픈 거는 서부 지원에 있는 청년들의 미래입니다. 그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뭉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밖에 있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만에 하나 감옥에 가더라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신, 자유에 대한 투신, 불굴의 의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윤어게인의 정신인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앞으로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내던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란죄가 됩니까? 대통령이 내란을 왜 일으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2대 8림 윤어게인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요, 오후 1시부터 부정선거 아웃, 한강 런닝크루 모집 이래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부정선거 아웃,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티셔츠를 입고 한강에서 이렇게 뛰는 거. 예. 우리 요즘 뭐 동네에서도 이렇게 가벼운 차림으로 뛰면서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봤죠. 근데 젊은이들이 내세우는 게 부정선거 아웃.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입니다. 자, 2030 자유의 가치 수호자들이 뭉쳤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1시부터 한강에서 런닝크루들이 모였고 아주 보란 듯이 뛰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답은 뭡니까? 우리 뜁시다. 우리 달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수혜님 말씀대로 젊은 게 좋긴 좋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젊은이들의 이 디딤돌이 돼줍시다. 이들이 뛰면은 우리는 걸어가면서 좀 앞서가면서 앞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들에게 물도 주고 네 사탕도 건네주고 이러면서 기운내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갑시다. 특히 부정선거 아웃 중요합니다. 이번에 뭐 다른 건 몰라도 6월 3일날 여러분 절대로 기권하지 마시고 본투표 하셔야 됩니다. 뭐 누구를 찍던 그건 여러분께 제가 뭐 지금으로서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사람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일단 달립시다. 뜁시다. 네. 자, 같이 갑시다.